1장 4절 서브스페이스와 리니어 인디펜던스, 서브스페이스와 1차 독립. 이 절에서는 R3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면의 개념을 n차원 공간 Rn으로 이제 확장합니다. Rn 안의 부분집합의 수학적 구조를 주고 이를 공부하는데 선형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Rn의 부분집합 중 원점을 포함하는 이제 직선이나 원점을 포함하는 평면 안에 두 벡터의 합은 합이 그 부분집합 안에 있고 또 한 벡터의 상수배도 그 부분집합 안에 있는 이제 이런 구조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R2에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두 벡터를 U1, U2라고 하면 U1 플러스 U2가 평면 위의 벡터가 됨을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평면 안에 두 개의 벡터를 골라서 그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을 각각의 벡터의 상수배를 해서 그걸 더해준 것이 결국 이 평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U를 평면의 벡터라고 한다면 그 U에다가 상수배한 것도 그 평면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선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선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해도 그 직선상에 있고 직선상에 있는 벡터의 상수배도 그 직선상에 있게 되죠. 근데 평면에서도 평면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해도 그 평면상에 있고 그 평면상에 있는 벡터의 상수배도 그 평면상에 있는 이제 그런 성질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아래 부분 공간에 대한 부분 공간을 이제 공식적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자, non-empty subset W가 Rn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W가 Rn의 non-empty subset이라고 하고 공집합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W는 Rn의 subspace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W 안에서 임의의 두 벡터를 더 뽑아서 그 둘을 더했더니 그게 다시 W 안에 있더라. W 안에서 두 개를 뽑아서 더했더니 그 안에 머문더라. 밖으로 나가지 못한더라. 닫혀있더라. 또 그 W 안에서 벡터 하나를 뽑아서 임의로 거기다 상수배를 해줬더니 그게 또 W 안에 그대로 있더라. W를 벗어나지는 못하더라. 즉 W 안에서 닫혀있더라. 즉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닫혀있으면 W 안에 벡터가 두 조건을 만족하면 이 W는 이 Rn의 서브스페이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W Rn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non-empty 서브셋이 있는데 거기서 두 벡터를 뽑아서 더한 것도 그 안에 있고 그거의 상수배 하나의 상수배한 것도 그 W 안에 있으면 벗어나질 못하죠.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닫혀있죠. 그 두 가지 조건 W가 벡터 에디션 Rn 안에 non-empty 서브셋 W가 벡터 에디션에 닫혀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있으면 그 W를 Rn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Rn의 이제 그 모든 Rn에는 여러 개의 부분 공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모든 부분 공간은 0벡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0벡터를. 왜냐하면 X에다가 0배한 것이 다시 W 안에 들어오게 되죠. W가 서브스페이스라 그러면 W 안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non-empty 했으니까 어떤 벡터가 존재하죠. 거기다가 상수배 0배를 했죠. 0배를 했더니 그게 다시 W 안에 있게 되죠. 그럼 0벡터는 언제나 W 안에 있다는 소리죠. 먼저 Rn의 그 부분 공간, Rn의 n차원 공간 Rn의 부분 공간에 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봅시다. 먼저 그 제로 벡터 하나만 있는 거, 0벡터 하나만 있는 거, 그것도 Rn의 부분 공간이에요. 왜냐? 0벡터 하나가 있어, 0벡터 하나로 이루어진 W라는 서브셋이 있죠. non-empty죠. 그 안에 제로 벡터가 있으니까. 그걸 뽑아서 거기서 그 안에서 두 개로 임의로 뽑아. 그러면 0 두 개를 뽑는 셈이죠. 0벡터 두 개. 더했더니 그게 다시 0벡터가 됐죠. 그것은 다시 W 안에 있게 되죠. 그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0벡터 하나를 뽑았어. 거기서 상수배를 했어. 다시 0벡터가 됐죠. 그게 W 안에 또 있죠.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죠. 따라서 0벡터 하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도 Rn의 서브스페이스고 Rn 자기 자신도 서브스페이스예요. Rn 안에 있는 벡터를 뽑았어요. 두 개를. 더해도 Rn 안에 있죠. Rn 벡터죠. Rn 안에 있는 벡터 상수배해도 Rn 안에 있죠. Rn이라는 게 뭐예요? n차원 벡터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 닫혀 있으니까 이 둘은 자연스러운 트리비아란 Rn의 부분 공간이에요.
자, 0벡터는 이제 Rn 안에 있는 0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이것을 기하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오리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제 2. R2의 부분 집합 L0 이건 라인이라고 합시다. 직선 y = x 위의 점들의 집합은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므로 L0는 R2의 부분 공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안에서 하나의 벡터를 구했어. 하나의 벡터 그 한 점을 구했어. 두 점을 골라. 그 두 점을 더했어. 두 점을 더해도 그 라인상에 있게 되죠. 한 라인상에 있는 점 두 개를 더해도 그 라인상에 있게 돼요. 한 라인상에 있는 그 점의 스칼라베 해도 그 안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y = x니까. 라인상에. 그러니까 상수배 해도 이 식을 만족한다. 그런 소리예요. R2의 부분 집합 L1, 즉 직선 y = x 플러스 2의 점들의 집합은 이거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라인이 아니에요. 원점에서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이 라인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냐, 부분 공간을 이루냐? 답은 no예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서브스페이스가 되려면 0벡터가 그 안에 언제나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오리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y = x 플러스 1은 원점을 지나지 않죠. 그러면 뭐를 어긋나게 되냐? 임의의 벡터 하나를 뽑아서 스칼라베를 해줬더니 이 라인상에 있어야 되는데 0벡터가 이 안에 없잖아요. 00이 안에. 00이 이 식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0벡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라인은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라인은 원점을 지나는 라인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기울기는 상관없어요. 자, 실제로 R2의 부분 공간은 제로, 그러니까 0벡터인 거 하나 R2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R3의 부분 공간은 개수는 무수히 많지만 그렇지만 종류로는 트리비얼 솔루션, 트리비얼 서브스페이스 2개 하고 그 다음에는 원점을 지나는 다양한 직선들만 서브스페이스라는 소리예요. 예제 3번. 그게 이제 R2의 모든 부분 공간 아래 세 종류 중에 하나다. 0공간, 원점을 지나는 라인, 그 다음 R2 전체. R3의 모든 부분 공간은 아래 네 종류 중에 하나다. 0공간, R3 전체, 그 다음 원점을 지나는 라인, 그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가 원점을 지나는 평면들. 모두 다 R3의 서브스페이스예요. 얘들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부분 공간의 공식적인 정의를 아래를 주면은 그러면 W가 Rn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다음 수조건을 만족하면 W는 Rn의 부분 공간이다. 같은 얘기죠. 다시 고쳐야 된다. 부분 공간에 대한 정의를 주었죠. 그리고 Rn의 모든 부분 공간은 0벡터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공간 어떤 W라는 서브셋을 주고 그것을 포함하는 그런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예들이 이제 예제 4번부터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벡터들의 집합을 주고 이 W가 R6의 부분 공간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걸 확인하려면 이 W 안에서 임의의 벡터 두 개를 뽑아야죠. 그리고 임의의 스칼라 K를 골라요. 그래서 이 임의의 벡터 두 개를 더해요. 더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죠. 그랬더니 요것도 R에 실수해 있고 요것도 실수해 있고 요것도 실수해 있고 실수해 있으니까 결국은 요 전체는 R6 안에 있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R6 안에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은 0이고 나머지는 실수들로 이루어진 R6 안에 있는 벡터가 되니까 W의 원소가 되죠. 또 KX도 첫 번째 텀과 마지막 텀은 0이고 나머지들은 실수인 그런 R6 안에 있는 벡터니까 W 안에 있게 되죠. 즉 W 안에 임의의 벡터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W에 포함되고 즉 벡터 에디션에 닫혀있고 또 스칼라 배가 다시 W 안에 있고 또 스칼라 배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함으로 논엠프티 서브셋인 W는 R6의 서브스페이스이다. 그 소리입니다. 재밌는 건 이제 예제 5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AX = 0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 W.
보통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요 AX 이퀄 0을 만족하는 X를 요런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이라고 하죠. 요 솔루션 셋 W가 서브스페이스임, Rn의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이라는 겁니다. 부분 공간임을. 부분 공간인 걸 보이려면 뭘 해야 되죠? W 안에서 두 개의 벡터를 골라요. 이미도. 그럼 골랐으니까 AX 이퀄 0 이 식을 만족해야 되고 Y도 AY 이퀄 0를 만족해야 되죠. 자, 두 개를 골랐더니 이런 조건이 만족됐어요.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예요? X 플러스 Y가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것이죠. 즉 A에다가 X 플러스 Y를 곱했더니 그것이 0벡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AX 플러스 AY로 풀었을 수 있고, 이거는 각각 0벡터니까 0벡터들의 합은 0이 되니까 이 첫 번째 식을 만족하죠. 즉, X 플러스 Y가 W 안에 포함되죠. 즉, X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이 W는 닫혀 있는 거죠. 스칼라배를 생각해 봅시다. A에 KX를 해주면 스칼라 K는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K 곱하기 AX가 되고 AX가 0이 되니까 K 곱하기 0벡터는 0벡터가 돼서 결국은 KX도 W 안에 있게 되죠. 따라서 스칼라배에 대해서도 W는 닫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도 W 안에 있고 KX도 W 안에 있게 되니까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닫혀 있는 W는 Rn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즉 해집합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해집합은 무조건 부분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공간을 이 해집합 언제나 부분 공간이 되니까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의 이 해집합을 솔루션 스페이스, 해공간 또는 행렬 A의 널 스페이스, 영공간이라고 특별하게 이름 줍니다. 이건 앞으로도 자주 쓰게 됩니다. 예제 6번. Rn이 벡터 공간일 때 이 Rn 안에 있는 서브셋 S에 대해서 집합 W가 Rn의 부분 공간임을 확인해 봅시다. 이게 어떤 벡터들이냐면 요 CI들이 실수예요. 그러니까 T개의 벡터들이 주어지면 요 T개의 1차 결합들 있죠. 앞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1장 1절에서 배웠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 리니어 컨비네이션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W라고 할 때 이게 그냥 집합이 아니라 부분 공간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이려면 어떤 걸 보여주면 되죠? 여기서 두 개의 벡터를 골라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것이 다시 W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중에 하나의 벡터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그것이 다시 W 안에 들어가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미 두 개의 벡터를 골랐어요. 고르면은 for some CI, DI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했어요. 더해도 X 플러스 Y.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랬더니 CI 플러스 DI들이 다 실수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XI들의 하나의 또 다른 1차 결합이죠. 따라서 이건 W 안에 있죠. 상수배를 생각해 봅시다. KX도 플러스면 이렇게 플러스 쓸 수 있죠. 이것은 XI들의 실수 계수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또 다른 1차 결합이 되죠. 따라서 이것이 1차 결합들의 집합인 W 안에 포함되죠.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Y도 다시 W 안에 있고 KX도 다시 W 안에 있죠. 즉, 그 W, 1차 결합들의 집합은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고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게 되죠.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니까 W는 Rn의 부분 공간이죠. 이 1차 결합들의 집합, 이것이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공식적인 정의를 줄게요. 자, 정의. 집합 Rn이 벡터 공간일 때, 그 Rn 안에 있는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 X가 X 이퀄 CI X1, C1 X1 플러스 C2 X2에서 CK XK로 표현될 수 있으면, 그러면 X를 벡터 X1, X2, XK들의 1차 결합, A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나의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R2의 벡터 X1과 X2를 이렇게 주어질 때, 이 X1과 X2를 가지고, 만약 X가 4, 마이너스 2라는 벡터라고 하면,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X1과 X2에다가 X1의 4배, X2의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1차 결합을 만들면, 바로 요 X가 되고, 요건 다시 쓰면은 4X1 플러스 마이너스 2배 X2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 X는, 요 X 벡터, 4 마이너스 2는 X1과 X2의 A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예제 8번은 R3의 벡터 X1과 X2에 대해서 를 이용해서 X 이퀄 2, 마이너스 6, 3이
x1과 x2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이 x를 요거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 답은 방정식 x equal c1 x1 플러스 c2 x2를 풀어서 얻을 수 있죠. 요 식을 만족하는 c1 c2가 존재하면 이 x가 요 x1 x2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거고, 이런 c1 c2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연립방정,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요 식을 풀어서, 그러면 이 식을 쓰면은 이 식을 풀려면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미지수 2개고 식이 3개인데 이게 결국은 모순이 생겨서 여기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C1, C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x는 요 x1, x2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1차 결합을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s equal x1, x2, xk. 이런 s라는 RN의 이제 서브셋에 대해서 s에 있는 k개의 벡터들 1차 결합 전체 집합 W는 아까 예제 6번에서 보았듯이 RN의 부분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요 1차 결합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은 RN의 부분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W를 S에 의해서 생성된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S에 의해서 요 S의 1차 결합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S의 스팬 또는 스팬 오브 S 라고 얘기합니다. S는 W를 생성한다고도 얘기하고 S를 W의 생성 집합, 스패닝 셋이라고도 하고, 표현을 하면 W는 스팬 오브 S 또는 W는 S에 의한 스팬이다. 또 S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1차 결합들의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벡터를 주면 X라는 벡터를 주면, 벡터들의 집합을 주면 그 벡터로부터 언제나 서브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집합으로. 그걸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게 벡터 스페이스인 걸 확인했으니까. 자, Rn 안에 있는 모든 벡터가 S에 있는 K개 벡터들의 1차 결합인 경우에 집합 S는 벡터 공간 Rn을 생성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Rn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가 S 안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러면 Rn의 스팬이, 그러니까 S의 스팬이 Rn하고 똑같아진다는 소리죠? Rn의 부분 집합이 S잖아요. S의 1차 결합이 Rn 안에 있는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벗어나지는 못하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S만큼 크지만 S보다 더 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S의 스팬이 Rn 안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하니까 Rn만큼 큰 거죠. 근데 Rn 바깥의 것까지 포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1차 결합한다 그래도 Rn 자체가 벡터 공간이고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벡터들을 아무리 결합해도 Rn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가 Rn을 스팬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Rn 안에 있는 임의 벡터 하나를 골라서 그것이 S 안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두 개가 같다. 즉, S가 Rn을 스팬한다는 걸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제 9번. Rn의 기본 단위를, Rn 안에 이제 100, 010, 001, 요 세 개의 기본 벡터들을 가지고 S를 만든다 이거예요. S 집합을 요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R3의 임의의 벡터, X, Y, G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배의 I 더하기 Y배의 G 플러스 G배의 K로 언제나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IJK의 1차 결합으로 R3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언제나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죠. 따라서 요 IJK, 즉 S의 스팬은 뭐가 되는 거예요? R3가 되는 거죠. S는 R3를 스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팬 오브 S는 R equal R3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 이제 스팬의 정의, 공식적인 정의를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요약합시다. 행렬 A가 n by n 행렬일 때 A의 열 벡터들, 그러면 A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이거는 열 벡터. A의 컬럼 벡터, 두 번째 컬럼, n번째 컬럼들이에요. n개의 컬럼 벡터들의 스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컬럼 벡터들의 스팬이에요. 자, 요것은 RM의 부분 공간이다. 요 컬럼들은 사이즈가 뭐예요? n by 1 벡터들이죠. n by 1 벡터들의 이제 스팬이 그러니까 RM 안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RM이라는 큰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서브스페이스이다. 또 A의 그러니까 이 열 벡터들이 스팬하는 부분 공간을 A의 컬럼 스페이스, 열 공간이라고 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A의 행 벡터들을 생각할 수 있죠. 로우 벡터들. 로우 벡터들이 몇 개 있어요? M개 있죠. 그 사이즈는 로우 벡터들은 크기가 1 by n 벡터들이죠. 1 by n 벡터들이죠. 1 by n 벡터들 M개. 요거의 스팬은 Rn 안에 있는 벡터들이니까 Rn 안에 있는 벡터들의 스팬은 전 Rn 안에 있는 부분 공간을 이루는 거죠. 즉, 그래서 Rn의 부분 공간을 이루고 요 부분 공간을 우리는 로우 스페이스, A의 행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렬 하나만 있으면 행렬의 컬럼들을 갖고 컬럼 스페이스를 만들고 로우들을 갖고 로우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행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분 공간 두 개가 따라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Rn의 벡터, R3의 벡터 x1, x2, x3가 있다고 합시다. 요 x1, x2, x3가 R3를 생성하는가? 스팬하는가? 자,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요? 임의의 벡터, R3 안에 임의 벡터 xyg를 놓고 그 xyg가 요 주어진 벡터 x1, x2, x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느냐? 요 식을 만족하는 C1, C2, C3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바뀌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립방정식, 그 식을 이퀄로 놓고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만들면 요 식을 만족하는 C1, C2, C3가 존재하느냐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결국은 요 행렬의 개수들로 만들어진 요 개수 행렬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요거 연립방정식을 구해보면은 이게 요거의 REF가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제로 로우가 그러니까 REF를 구해보면 제로 로우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로 로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컴플리트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게 언제나 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REF를 구해놓고 보면 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면 역행렬을 곱해서 언제나 XYG를 구할 수가 이제 C1, C2, C3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요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REF를 만들어 놓고 보면 요 X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어떤 때는 CI 값들이 C1, C2, C3가 존재하고 어떤 때는 C1, C2, C3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이해되죠? 연립방정식에서 REF, 첨가 행렬 만들어서 REF를 구해놓으면 이쪽하고 이쪽이 REF에서 숫자가 달라지면은 그러면 그런 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케이스가 됩니다. 요것을 세이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요 REF를 구해보면 REF가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REF가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 경우에 여기에 요 XYG, 그러니까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이쪽이 마지막 로우가 0이 되면은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지만 여기에 한쪽은 0이 아닌 XYG가 존재하면은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XYG에 대해서는 그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해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의의 XYG를 주어졌을 때 그 세 개의 벡터로는 생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생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R3에 있는 모든 벡터를 생성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아까 세 개의 벡터들의 집합의 스팬은 R3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아까 주어진 행렬의 REF를 구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섹션의 제목에 있었던 1차 독립. 1차 독립에 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가 Rn에 있는 부분 집합일 때 이거 1차 결합을 요 벡터들 1차 결합 이퀄 0벡터라고 놓고 그때 C1, C2, CK가 다 0이 되어야만 되면
0이 되어야만 한다면 그 경우에 요 S란 집합을 1차 독립인 집합이라고 합니다. 요 XI들이 1차 독립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벡터들의 집합 S가 1차 독립 집합이 아니면 그러면 1차 종속인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집합 S가 1차 종속이면은 C1 요런 1차 C1 X1 플러스 C2 X2 플러스 CK XK 이퀄 0 벡터가 되는 이 식을 만족하는 요 모두 CI 모두가 0은 아닌 그런 스칼라 C1, C2, CK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1차 종속이면. 1차 독립이면은 1차 결합 이퀄 0 벡터로 놓으면 CI가 다 0이 되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고 1차 종속이 1차 독립이 아니라고 하면은 요 식을 만족하는 0 벡터가 아닌 C1, C2, CK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1차 독립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가 1차 독립이라는 의미는 S 안에 어떤 벡터도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없는 그 S 안에 있는 각각의 벡터 하나도 뺄 수 없는 다 필요한 다 독립적으로 필요한 그런 벡터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세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1차 독립 집합입니다. 근데 요 네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이 정의에 의하면 1차 종속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요 네 개 있을 때는 요 하나가 없어도 요 세 개들의 1차 결합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지만 요 세 개들은 하나만 빼면 그 다른 두 개로는 그 하나를 생성해낼 수가 없는 다 세 개가 다 필요한 그런 벡터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예를 R2 예 11번에서 봅시다. R2의 기본 단위 벡터 E1, E2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C1, E1 플러스 C2, E2 이걸 0 벡터라고 놓으면 풀었으면 C1의 1, 0 플러스 C2의 0, 1 하면 이게 0, 0이 되려면 C1, C2가 0 벡터가 돼야 되죠. 따라서 C1 이퀄 0, C2 이퀄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1차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C1, C2가 0이니까 S 집합, E1, E2, 요 S 집합은 1차 독립 집합이죠. 정의에 따라서. 자, 일반적으로 RN의 기본 단위 벡터, E1,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 E1, E2, EN, 요것들의 집합은 같은 식으로, 요것들의 1차 그래픽을 0이라고 놓으면은 C1부터 C2, CN이 다 0인 걸 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죠. 따라서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로 만들어진 요 집합 S는 1차 독립인 집합입니다. 자, 표준 기저들,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들의 집합은 1차 독립인 집합이다.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예제 12번은 R2의 벡터 X1, X2에 대해서 요 S는 1차 독립, 그러니까 요 집합 S가 1차 독립 집합인 걸 한번 보여봅시다. C1, X1 플러스 C2, X2 이걸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요 두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 두 식을 풀어보면은 C1, C2가 각각 0이어야만 되므로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C1, C2가 1차 결합을 0 벡터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스칼라 요 코에피션트가 다 0인 것이 확인됐으므로 따라서 S는 1차 독립이 됩니다. 요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걸 보여줍시다. X1, X1 플러스 X2,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요 X1, X2, X3가 1차 독립일 때 요렇게 만들어진 벡터도 1차 독립인 걸 한번 보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의 C1, C2, C3에 대해서 1차 결합 이퀄 0으로 만들 수 있죠. 그거를 쭉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근데 X1, X2, X3가 1차 독립 벡터들이니까 요 개수들이 다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C1 플러스 C2 플러스 C3도 0이고 C2 플러스 C3도 0이고 C3도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C3가 0이니까 C2도 0이 되고 C2, C3가 0이니까 C1도 0이 돼서 C1, C2, C3가 다 0이어야 되니까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는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1차 종속인 걸 보이는 것은 1차 종속인 걸 보이면 1차 독립이 아닌 걸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이퀄 0, 그러니까 그 1차 결합을 0 벡터라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걸 풀어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식을 만족하는 C1, C2는 C1, C2, C3는 0, 그러니까 0이 아니어도 C1, C2, C3가 다 0이 아니어도 요 식을 만족하는 C1, C2, C3를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1이면 C1, C2, C3가 다 0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 식을 성립하니까 따라서 1차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1차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트리비얼 솔루션 외에 다른 솔루션이 존재하면 그러면 1차 종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 1차 독립, 1차 종속의 개념은 조지 윌리엄 힐이라는 그런 수학자가 소개한 그러니까 1차 결합이라는 개념은 조지 윌리엄 힐이라는 교수가 1900년에 소개했고, 그리고 1차 독립과 1차 종속 개념은 맥심 보커가 1907년에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00년 전, 110년 전에 나온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1차 독립과 1차 종속에 관한 중요한 정리들을, 개념들을 봤으니까, 자, 그것들, 그 성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프로퍼티를 한번 정리로 표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란 집합이 이제 Rn 안에 부분 집합으로 존재할 때 집합 S가 1차 종속일 필요 충분 조건은 S에 속하는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집합 S가 0벡터를 포함하면 S는 언제나 1차 종속이다. 0벡터가 그 안에 있으면 언제나 종속이다. 집합 S의 부분 집합 S'이 1차 종속이면 S도 1차 종속이고, 그리고 S가 1차 독립이면 S'도 1차 독립이다. 자, 이 얘기들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1차 종속인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은 언제나 1차 종속이고, 1차 독립인 집합의 부분 집합은 언제나 1차 독립이다. 그런 소리예요. 자, 그것들을 이제 제가 차근차근히 증명을 하면, S가 1차 종속이면, 그 다음에 다른 벡터들이 S 안에 속하는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것을 증명해 봅시다. S가 1차 종속이면 이런 식을 만족하는 모두는 0이 아닌 스칼라들 CI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다는 0이 아니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첫 번째 그 CI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러면 이 X는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죠. 자, 즉 X가 X2나 X2부터 XK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죠. 즉 X1이 S에 속하는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에 속하는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자, 거꾸로 일반성을 잃지 않고 S 안에 속한 한 벡터, 일반성을 잃지 않고 첫 번째 X1이 다른 것들의 1차 결합으로, 다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다시 풀었으면은 -1에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C1, C2, CK가 다 0이 아니면서도 1차 결합이 0인 그런 CI들이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1차 종속의 정의에 의해서 S는 1차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그 X1이 0벡터라고 한다면 0벡터는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언제나 표시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따라서 이 S라는 벡터는 이 S라는 집은 요 안에 있는 벡터들이 논트리비얼 C1이 0이 아니어도 요 CI들의 1차 결합으로 0벡터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요 집합 0벡터 하고 X2, XK를 갖는 요 K개의 벡터들의 집합은 언제나 1차 종속이 되는 게 정의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죠. 1차 결합을 했는데 CI들이 다 0은 아니어도 이퀄 0이 됐으니까. 자, 이것은 이제 그 1차 종속인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S'이 1차 종속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S'을 포함하는 집합은 1차 종속이 되는 것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그것의 대우로 1차 독립인 집합의 부분 집합은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결정적인 정리 3.4.2는 RN에서 그 n보다 더 큰 개수, m개, RN에서 n보다 더 큰 개수의 벡터들의 집합은 항상 1차 종속이다. 그러니까 Rn 안에 있는 n개보다 더 많은 벡터들의 집합은 언제나 1차 종속이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나중에 기저 개념에 가면 이제 증명들이 다 설명이 되는데 그때 증명을 다시 해줄게요. 이제 15번. 그러니까 R3 안에 X1, X2, X3가, X4가 이렇게 있을 때 이 R3 안에 4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건 그냥 1차 종속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증명을 보일 때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사용하면 이제 다른 이 쉬운 거를 확인해서 그 원래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벡터 V의 스패닝 셋, V에 의해서 스팬된 집합은 V의 상수배를 해준 것들로 상수배는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은 0벡터를 포함하는 이제 서브스페이스죠. 1차원 서브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그거에다가 x0라는 x0이라는 벡터를 더해준 요 집합은 뭐가 되냐면 x0을 지나는 V와 평행한 직선인데 요거는 x equal tv를 x0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x0, v1, v2, vk가 Rn의 벡터들이면 x는 이제 요런 모양의 벡터들의 집합으로 요런 것은 요 부분 공간 요거 좀 표현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셋 집합으로 요 부분 공간을 x0만큼 평행 이동한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면 이 한 평면을 x0만큼 이 평행 이동한 그런 집합입니다. 이와 같은 이 부분 공간을 평행 이동한 그런 집합을 우리는 그건 부분 공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는 부분 공간을 이동시켰잖아요. 그럼 원점이 포함이 안 되죠. 오리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0벡터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분 공간은 아니지만 부분 공간의 성질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건 공간이 아니어도 그냥 비슷한 선형 다양체, 리니어 매니폴드라고도 얘기하고 또 아핀 공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파인 스페이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 3장 4절에서 서브스페이스,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스팬, 그 다음에 리니어 인디펜던스, 리니어 디펜던스에 대한 개념을 배운 셈입니다. 이제 연습 문제에서는 서브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또는 1차 독립인지 아닌지 판정해라. 1차 종속인지 아닌지 판정해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또 스팬이 그러니까 그 서브스페이스가 전체를 스팬하느냐 안 하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 문제에서 풀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공간의 성질들 그리고 앞에서 그 소개된 그런 팩트들을 확인하는 문제들을 토론과 발표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3장 4절을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